우리 고객들이 이런 사례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특허가 있으면. 기보신보에서 대출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많은 기업을 상담하시다 보면 좋은 사례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고객들이 이런 사례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상담은 많이 받아볼수록 좋아요. 사실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고 하면 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그 상담을 제대로 된 데서 적기에 받는다라는 개념이 한번 인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옥석을 가리는 능력은 좀 갖추실 필요가 있으세요. 나한테 맞는 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말에는 정책 자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정책 우선도라는 스펙을 만드는데 많은 컨설턴트들이 뭐 연구소, 벤처, 특허 뭐 이런 거 이노비즈 해줄 테니까 얼마 내세요 혹은 보험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특허를 지금 우리가 10월이라고 치면 지금 심사를 는다라고 했을 때 정책자금 12월 마지막 주에 심사를 사전 상담 예약할 때 내가 그 스펙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스펙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벤처는 심사만 45일 걸립니다. 네. 벤처 심사에 들어가는 또 나름의 사업성, 기술성 평가 항목들이 준비 안 돼서 그 준비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근 2달은 걸릴 텐데요. 안타깝게도 12월 달에는 기관들이 심사 업무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11월 2달 동안 내가 세팅할 수 있을지 내 기업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특허가 요즘에 말이 굉장히 많은 영역인데요. 이 특허로 컨설팅 하신다는 분들이 절대 변리사님들은 아니세요. 변리사님들은 그런 워딩을 자기 자격증 걸고 잘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대표님 정책자금 쓰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저희가 특허를 빨리 낼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특허를 우선심사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 특허가 있어야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의 워딩을 그대로 차용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특허가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서울보증재단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나라에서 해주는 R&D 꽁돈도 받을 수 있어요. 특허가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한 6, 7억, 7, 8억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특허를 신청하라고 권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특허 우선심사 들어가면 빨라야 3개월, 보통 6, 7개월 정도는 걸려요. 특허가 나오는 데까지요? 그렇죠. 근데 특허도 준비된 업체가 신청했을 때는 그렇게 빨리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업체가 특허 아이디어부터 내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신청한 특허가 12월 달까지 나한테 와줄까? 그런 거를 저희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선심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우선심사에 대한 안내가 나와요. 보시면 모든 기업이 우선심사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런 내용의 이런 제품일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심사 기간 이 정도 걸린다라는 게 가이드가 있는 거네요.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꾸 속으시는 건데 특허는 그냥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정도는 잡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10월에 특허를 아이디어 내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내가 특허증으로 갖고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시다고.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네요. 보셔야 될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허랑 무관하게 금융기관의 구조예요. 특허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내가 집이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받은 대출만큼을 다른 은행에서 또 담보대출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렇죠.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담보대출이거든요. 특허를 제공해서 어느 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데는 못 써먹어요. 근데 한간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인수보증, 뭐 지식재산 평가보증, 뭐 이런 거 한 3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특허가 있으면. 그쵸,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뭐 보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보증이라는 보증 상품이에요. 지식재산권 있는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평가해서 약 1억에서 3억 사이에 보증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융구조상 보증 영역은 중복 보증이 금지돼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서울 보증에서 저렇게 1억을 받으시면 다른 보증기관 가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허 하나 더 내면 나오냐? 우리가 집에다가 방 하나 더 설치한다고 대출 나오지 않잖아요. 비유가 네, 확 와닿네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매출과 내 신용도로 대출을 받는 단지 명분은 특허가 돼주는 거여서. 그래서 사실은 특허가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IP 보증을 받고 기보에 가서 또 대출을 받고 또 특허로 R&T를 써라 이 말은 이 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포장하려고 할 수 있는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대출이 안 될 거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내잖아요. 컨설턴트료를. 근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함정을 파요. 무슨 얘기냐면 네. 특허에 대한 비용을 우리는 안내한 거지 대출해준다고 돈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카톡 내용들을 가끔 이제 사장님들이 보여주셔서 보면 카톡 내용에 거의 증거물을 안 남겨요. 그분들이 이제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셔도 문서나 증빙 자료는 잘 안 남기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자꾸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으세요. 대부분의 지금은 지원 사업이나 융자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전산으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더 해준다. 99%는 이제는 이런 세상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1%는 아직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100% 없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1%를 보고 덤빌 수는 없을 거고요. 전산이 심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분들이면 원래 됐을 거고요. 네. 운이 없어서 나한테 아직 기회가 안 났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두 번 더 두들기면 반드시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려고 주택담보대출에 비유해 보시면 신용불량자가 집 들고 가면 대출해 주나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러니까 똑같으세요. 신용도를 평가하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허가 있으면 대출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지 결국은 사람과 회사를 심사해서 대출이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특허에 힘을 실기보다는 기업의 신용도나 뭐 이런 재무지표에 힘을 쓰시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기보신보에서 대출 나온다고 하던데 맞아요. 정말인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많이 주십니다. 진짜 많이 주시는데요. 옛날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매출이 없어도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보에서도 청년 기술 창업 자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분들 중에 34세 미만의 청년이 창업을 조건에 맞춰서 하면 미리 기술 심사를 다 하고 사업성 평가를 해서 사업자가 나오면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전문직 예비 창업 대출이라고 해서 뭐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 뭐 치과 기공사나 우리 안경점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자 내기 전에 미리 심사를 해서 대출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은 너무 부실률이 높았어요. 그 상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가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영업일수를 영업하고 와. 그리고 그 영업기간 동안에 매출을 가지고 와. 그걸 보고 내가 대출을 해줄게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권장은 1년이고요. 많이 우대하더라도 보통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용인원이 있고 자산이 있고 매출이 크고 하면 뭐 3개월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라고 하면 영업일수 6개월 내외 그다음에 제출할 수 있는 매출 실적을 가진 기업이어야 대출 심사의 대상이 되시는 거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사업자만 냈다고 대출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워딩이 나오는 창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출 브로커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20억짜리 집은 갖고 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면 옛날에는 대출이 됐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막혔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일수가 지나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내주고 대출 신청하러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부정확한 정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에 대출 심사를 받았던 분 중에 하나는 한 6개월 정도 영업을 하셨어요. 광고업체인데 대표님이 그런 인지가 부족하셔서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아야 내가 평가가 좋게 나올 거다 생각을 하셔서 법인인데요. 회사 모든 경비를 자기 카드로 쓰신 거예요. 개인 카드로? 직원이 3명이나 있고 연구소도 있는데 관리비, 직원들 식대, 소모품 비용들을 전부 다 자기 카드로 쓰신 거예요. 매출이 그러면 그대로 쌓여 있겠네요.
이제 매출이 크지 않고 초창기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본인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대출해주는 기관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야, 이게 실존하는 회사가 맞냐 이거죠. 3개월 동안 통장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나갔어야 될 비용들이 하나도 안 빠져나간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소위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 만들어 놓고 대출을 받아가고 사고 내는 경우들이 최근에 큰 사례들이 대전에서 있었고 부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기업이 실존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자가 돈도 벌고 돈도 쓰고 했던 근거 자료들을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가면 사업자 등록증 내자마자 대출해준다는 말은 사실은 시대 뒤떨어진 아주 옛날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개인보다 사업자가 대출이 유리하다. 그건 이게 맞기는 맞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좀 과대 포장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잘 인지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인지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잘 메모해 두셨다가 특허가 있으면 기부에서 대출해주고 중증공에서 대출해주고 R&D 해준대라고 하면 거기다 전화 한 번씩만 해보시면 돼요. 간단하네요. 기술보증기금에 전화하셔서 누가 특허 있으면 대출 하나 해준다던데 혹시 특허만 있으면 대출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워딩을 해줄 겁니다. 전화하신 김에 기부에서 특허로 대출받고 서울시정보증재단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을 해줄 겁니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이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면, 그러니까 컨설턴트들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안전하게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다뤄지는 기관들에 한 번씩만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너무 힘들진 않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시점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 날짜가 조금 남아서 그래요. 연말까지. 그렇죠. 경기는 어려워지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연말 연초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엔 대출이 안 되고 연초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 없는 시점에 시간이 더 없는데 그 없는 시간에 없는 사람과 없는 돈으로 정말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올인해서 무언가 했는데 그게 무의미해져 버리면 아이고야.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드렸지만 경기 좋고 매출 막 빵빵 올라가고 내가 여유가 너무 많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지금 연말을 대비하고 연초를 대비해서 내가 정말 유효한 무언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좀 한 번씩 돌다리 두들기는 식으로 다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 고객사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걱정이 없겠죠. 다 맡아서 이렇게 관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시즌이 힘든 시즌, 급한 시즌이 되면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또 저희 이세현 대표님이 핵생과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지 마시라고 같이 2차 크로스로 확인해 보시라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뭐 필요하면 자료도 보내드리고 전화로도 충분히 기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과금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또 늘 감사합니다. 제가 시사 파트너스 화이팅! 화이팅! 계속하십시오.